보시면 26학년도 6월 모평 일단 확통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난이도는 무난했어요. 등급 컷에서도 보이듯이 1등급 컷이 지금 92점인 거 보면 난이도는 굉장히 무난했고 그리고 막상 실제로 너네가 풀어보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뒤에서 풀어드리겠지만 그렇게 느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내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확통에서 결국 확률 쪽에서는 또는 경우의 수 쪽에서는 케이스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4점짜리 세 문제가 전부 다 케이스 분류 유형이에요. 뒤에서 풀면 느끼겠지만 케이스 분류 유형이고 그래서 그 케이스 분류를 해서 세는 과정에서 숫자를 직접적으로 세는 과정에서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미적을 볼 수도 있고 확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는 슬슬 결정을 해야 될 때죠. 그렇죠? 그래서 미적을 본 학생들 중에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이 4점짜리를 3개를 틀린다 아니면 본인이 12점 이상이 나간다 자꾸 그러면 이제 확통으로 바꾸는 것도 확통은 실수만 안 하면 사실 다 맞을 수 있거든. 다 맞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잘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문제 간단하게 4점짜리 3문제 쭉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28번부터 보면 28번에 뭐라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면 공 1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상자 ABC가 있고요. 다음 규칙에 따라서 ABC에다가 구수를 집어넣겠다라고 돼 있고 규칙을 보시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즉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건 확률이 3분의 1의 확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ABC 세 상자에다가 뭘 집어넣겠다? 1, 2, 0을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1개, 여기다 2개, 여기다 0개를 집어넣겠다 라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확률이 3분의 2가 되겠죠. 그치? 그럼 3분의 2의 확률로는 어떻게 된다? ABC에다가 각각 1개, 1개, 1개를 집어넣겠다. 그 결과 그 시행을 반복을 했을 때 총 5번 반복을 하고 그 결과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라고 나와 있죠. 그럼 홀수일 때라고 나와 있는 건 무슨 확률을 의미하는 거다? 결국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는 거다. 왜? 뭐뭐일 때에서 끊어보고 그 앞을 보시면 된다고요. 뭐뭐일 때에서 끊어서 보면 앞에 홀수일 때라는 조건이 붙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거고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네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전체 공의 개수가 15개로 정해져 있는 거지. 맞죠? 전체 공의 개수가 15개로 정해져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A, C에 있는 게 8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그 말은 B는 몇 개 이하? 7개 이하다 라는 소린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그러면 경우를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일단 B에 조건부 확률이니까 B에 몇 개가 있어야 된다. 홀수개가 무조건 들어가야만 한다. 이게 전제 조건인 거야. 맞죠? 그런데 B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개수는 1개 또는 2개예요. 그리고 최대치는 B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는 몇 개니? B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는 10개죠. 왜? 2개씩 5번 시행하면 10개가 들어갈 거고 근데 우린 B에 홀수개가 있어야 되니까 몇 개? 1개, 3개, 5개, 7개, 9개 정도까지는 바로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1개와 3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최소한 1개씩은 5번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치는 몇 개다? 5개다. 그래서 얘와 얘는 안 될 것이다. 그럼 B에 홀수개가 들어가는 과정은 그 경우의 수는 5개, 7개, 9개인 경우의 수다. 근데 우린 그 중에 뭘 보겠다? 7개 이하만 보겠다. 그러니까 뭘 보겠다? 얘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럼 바로 넘어가게 첫 번째 B에 5개의 공이 들어가 있다. 5개의 공이 들어가 있다는 건 1 곱하기 5다. 즉 1개씩 5번 들어가는 거다. 근데 1개가 들어갈 확률은 여기서 뭐라고 돼 있다? 1개가 들어갈 확률은 3분의 2라고 돼 있다. 그럼 5개. 1개씩 5번 들어갈 확률은 3분의 2의 5제곱이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B에 7개의 공이 들어가 있다. 7개의 공이 들어가 있다는 건 1개씩 몇 번? 3번. 그 다음 2개씩 몇 번? 2번이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1이 들어가는 확률은 3분의 2고요. 2가 들어갈 확률은 3분의 1인데 3번, 2번이야.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5번 중에 3번을 골라서
걔는 3분의 2의 세제곱이 될 거고 나머지 두 번은 3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B에 9개가 들어갔다라고 해보면 9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1개씩 한 번에다가 2개씩 4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번 중에 한 번을 골라서 3분의 2의 확률인 거고 나머지 4번은 3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각각을 계산하시면 어차피 이제 분모는 3의 5제곱으로 통일이 돼요. 즉 분모는 243으로 통일이 되고 243분의 얘는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43분의 지금 10 곱하기 8이니까 80이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43분의 5 곱하기 2니까 10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전체 확률은 뭐가 된다?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전체는 243분의 32 더하기 80 더하기 10은 122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린 그 중에 얘 중에 뭐만 보겠다? 얘를 제외한 애들을 보겠다. 즉 앞에 두 개만 보겠다. 그럼 뭐가 된다? 243분의 2를 더한 11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부 확률 답은 뭐다? 122분의 112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로 약분하시면 61분의 56 해서 5번이 답이다. 라는 게 이제 28번 첫 번째 문제였고요. 4점짜리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근데 이제 너네는 이제 미적 수능을 볼 학생들도 많을 거고 미적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미적을 본 학생들도 많을 텐데 미적 28번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쉬워요. 알지? 아 문제가 되게 긴 거 아니냐 쉽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긴 거 미적과 비교를 해서 쉽다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공부를 안 하면 못 봐.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9번 볼게요. 29번에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가 8 또는 B가 C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고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여기에 또는이 나오면 둘을 더하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치? 근데 또는이 나왔어? 그럼 둘을 더하는 과정에서 우린 마지막에 뭘 빼줘야 된다? 교집합을 빼줘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덥센 정리라는 건데 한번 써보면 A 합집합 B를 구하려면 P는 그냥 떼고 쓸게요. A와 B를 더해놓고 교집합을 빼야만 한다. 근데 마지막에 교집합을 뺄 바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둘을 그냥 하나로 세서 B를 두 번째 경우 즉 B가 C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세는 과정에 세면서 중복을 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그렇게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A 더하기 B가 8인 경우에서 한번 볼게요. A 더하기 B가 8인 경우의 수 어차피 분모는 주사위 3번 던지는 거니까 216으로 전체가 깔릴 거니까 그냥 경우의 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B가 8인 경우 뭐 있니? 2, 6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6, 2까지가 갈 수 있다. 그럼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여기서? 총 5가지 경우가 나온다 해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무조건 3번을 던져야 돼. 그러니까 C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A 더하기 B가 8이 됐어. 그럼 C는 뭐든 상관없죠. 그러니까 곱하기 6을 해서 30가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알겠죠? 그냥 5라고 써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왜? 우리는 무조건 3번 던지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A, B에만 조건을 걸었고 그러고 나서 C에는 조건이 없으니까 6을 곱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 경우에 B가 C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데 얘를 어떻게 세자?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세고 두 번째를 세는 과정에서 얘랑은 안 겹치게 세자.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 조건을 뭘 걸자? A 더하기 B가 8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겹치는 게 없을 거니까. 맞죠? 맞죠? 그러면 B가 C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그래서 A, B, C 이렇게 써보고 그럼 B가 만약에 1이면 B가 1이면 C는 뭐밖에 안 된다? 1밖에 안 된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B가 2면 C는 1, 2가 될 거고 B가 3이면 1, 2, 3 그래서 3가지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얘가 4면 4가지 얘가 5면 5가지 얘가 6이면 6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방금 앞에서처럼 푼다라고 가정을 하면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야? 1, 2, 3, 4, 5, 6을 다 더해. 그러면 21이 나오겠죠? 21에다가 A는 상관없으니까 21에다가 6을 곱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걸 빼는 거야. 원래는. 근데 잘 봐. 여기서 B가 1이면 A 더하기 B가 8일 수 있니? 없죠? 왜? A가 7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긴 6가지가 된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가지밖에 안 된다? 5가지씩밖에 안 된다. 왜? B가 2면 A는 6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3이면 A는 5가 아니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첫 번째, 위에서는 6가지에다가 밑에서는 5 곱하기 뒤에 2, 3, 4, 5, 6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 2, 3, 4, 5, 6 더하면 몇이니? 20인가요? 그치? 그래서 20 곱하기 5니까 100. 그래서 얘는 106까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 쟤를 더하면 136. 답은 216분의 13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약분은 해보시면 되고요.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우를 나눌 것도 없이 문제에서 경우를 나눠줬죠. 그래서 그냥 각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마지막 30번 볼게요. 마지막 30번 보시면 집합 x는 1, 2, 3, 4, 5라고 돼 있고요. 지금 우리는 x에서 x로의 함수를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30번에 이런 식으로 직접 세는 문제가 나오면 세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세는 게 어렵다가 아니야. 그냥 많아서 귀찮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얘도 케이스 분류를 지금부터 할 건데 그 케이스 분류를 하기 전에 보면 x가 1, 2, 3, 4일 때 요렇게 생긴 관계식이 성립한다. 저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걸 우리가 사실 봤었어. 어디서? 중복조합 문제에서. 중복조합 문제에서 저런 관계식을 봤어. 근데 그게 조금 변형됐을 뿐이야. 예전에 우리가 뭘 봤었냐면 이런 걸 봤어요. F1, F2 세 개까지만 쓸게요. F3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다. 그럼 크기 순이면서 중복도 가능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1부터 5까지니까 뭐다?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함수의 개수가 만들어진다. 라고 했던 거를 조금 변형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쟤를 어떻게 변형했는지, 어떤 식으로 변형을 했는지 그러면 1부터 넣어볼게요. 여기다 1부터 넣어보시면 F2 플러스 3이 F1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2 넣어보시면 F3 플러스 3, 그 다음에 오른쪽은 F2 플러스 2 될 거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어보시면 F4 플러스 3, 그 다음 얘는 F3 플러스 3 될 거고, 마지막 4 집어넣어보시면 F5 플러스 3, 그 다음에 F4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 전에 한번 봤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4개의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이 4개의 부등식 갖고 뭐 했어? 전에 했던 건데 뭐 했어? 연결시켰어요. 각각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나로 연결지었다고?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F2 플러스 3 있고요. 여기 F2 플러스 2 있고요. 그럼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F2 플러스 2는 크거나 같다 F1보다.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서 쓸 수가 있는 거야. 또 여기 F3 플러스 3, 여기 F3 플러스 3 그냥 바로 이어지죠. 마지막으로 여기 F4 플러스 3, 여기 F4 플러스 4 그럼 얘를 양변에 1을 빼서 F5 플러스 2가 크거나 같다 F4 플러스 3보다 이렇게 바꿔주면 요 4개의 부등식을 하나로 연결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결 지어서 써볼게요. 얘가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연결 지어 써보면 F1 그 다음에 F2 플러스 2 그 다음에 F3 플러스 3 그 다음 F4 플러스 3 그 다음 F5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서 쓸 수가 있다. 괜찮나요? 얘는 이제 가조건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 다음 나조건을 볼 건데 나조건에 F2의 값이 홀수다 라고 돼 있어. 그런데 항상 얘기했었던 거 이런 식으로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결국엔 케이스 분류를 해서 직접 세야 된다. 근데 그 케이스 분류를 하는 기준 자체가 뭐가 돼야만 한다? 위아래가 겹치는 애가 혹시나 있으면 위의 조건, 가조건과 나조건 중에 겹치는 조건이 있으면 겹치는 애가 있으면 걔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눠라. 케이스를 나눠라. 그럼 보면 얘와 얘에서 겹치는 게 대놓고 나와 있죠. F2라고. 즉 F2가 홀수다라는 건 F2가 1이냐 3이냐 5냐로 경우를 나누시면 된다. 그 첫 번째 경우. 뭐가 있다? F2가 1인 경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F2가 1인 경우. 그럼 F2가 1이야. F2가 1이면 요 가운데 값이 3이 되죠. 그치? 그럼 1의 입장에서 F1의 입장에서 뭐면 된다? 1, 2, 3 중에 하나면 된다. 그래서 F1은 1, 2, 3 중에 하나, 즉 3가지가 나온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 오른쪽 걸 볼게요. 1 집어넣어서 보시면 3보다 크거나 같다. F3 플러스 3. 그 다음에 F4 플러스 3. 그 다음 마지막 F5 플러스 2가 될 건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 보시면 F3은 얘들아 결국 1, 2, 3, 4, 5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당연한 소리예요. 왜? 얘는 최소치가 몇일 거니까. 4일, 다시 최소치가 1, 즉 1 더하기 3은 4일 거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4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최소치가 4야. 그 다음 얘 보시면 F5도 1, 2, 3, 4, 5 중에 하나를 고를 거니까 얘는 최대치가 몇인 거야? 최대치가 7이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부등식을. 그러면 4에서 7 사이 몇 개? 몇 개? 이제 이거 좀 버리라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1 더하면 4개죠? 그치? 그럼 그 4개의 숫자 중에 몇 개를 고르겠다? 3개를 고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4H3 계산하시면 이게 2개 더하면 7. 그러니까 6C3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럼 6C3 계산하면 2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20 곱하기 3 해서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오는 건 몇 가지다? 총 60가지가 나온다. 3 곱하기 20.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 경우에 F2가 이번에는 3인 경우를 보겠죠. 그럼 F2가 3이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5가 됩니다. 즉 F1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F1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다? 총 5가지가 있다. 바로 볼 수 있죠. 5보다 작거나 같다. 1, 2, 3, 4, 5 뭐든 상관없죠.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걸 볼게요. 얘는 똑같이 써보면 5보다 크거나 같다. F3 플러스 3. 그 다음에 F4 플러스 3. 그 다음에 F5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위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7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가 돼? 5와 7 사이의 숫자 몇 개? 3개. 그 중에 몇 개? 3개 고르겠다. 3H3. 계산하시면 5C3이 되고요. 5C3은 10이 돼서 10 곱하기 5에서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온다? 총 50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F2가 5인 경우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F1은 5가지가 나올 겁니다. 맞죠? 왜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 2, 3, 4, 5 다 가능하죠? 그래서 되는 거고 그 뒤에 거 써보면 7보다 크거나 같다. F3 플러스 3. 그 다음에 F4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지막 F5 플러스 2 해놓고 위에서처럼 7 이렇게 닫으면 되겠죠. 그럼 결국 뭐밖에 안 된다? 전부 다 7일 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나온다. 그럼 여기 전체 몇 가지가 나온다? 5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60가지, 50가지, 5가지를 다 더해서 115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위아래 가조건, 나조건이 나오면 그 중에 겹치는 조건을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해서 직접 세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미 모의고사 기출이나 수특이나 이런 거 풀면서 여러 번 얘기했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등식이 나왔을 때 하나로 엮어서 한 번에 보는 또는 중복조합으로 보는 거는 많이 봤었으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에 너네가 이제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맞죠? 사실 뭐 수시로 나는 갈 거다. 그리고 뭐 최저도 상관없고 최저 없는 데만 쓸 거고 그러면 이제 뭐 기말고사 끝나고는 뭐 면접 준비나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수능이 필요하다. 특히 수능 수학이 필요하다. 확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수시를 하거나 정시를 하거나. 근데 이제 정시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혹시나 본인이 이제 확통 정시를 할 생각이다. 그러면 수원, 수투랑 확통의 개념은 얼추 마무리가 되셨어야만 해요. 사실 정시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기말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끝나면 7월이에요. 7월부터 11월까지 4달 남았어요. 근데 그 안에 개념 정리도 하고 뭐 정시 준비도 다 하고 이럴 수는 없어.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정시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얘에 대한 개념은 완료가 되셨어야 되고요. 되셨어야 되고 그 다음은 여기도 적어놨지만 우리 모의고사 기출분석이랑 그 다음에 실전 감각 유지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확통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통에서 뭔가 틀린다는 없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확통의 시간을 많이 쓰겠다. 그럼 어차피 수원 수투에서 틀릴 거거든. 그래서 확통 정시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은 완료가 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냥 모의고사 매주 하나씩 풀거나
아니면 그냥 기출문제들,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원수투 실력을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확통 정시를 하실 분들은 이미 확통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돼. 알겠죠? 완전 어려운 문제는 아직 못 풀 수도 있어도 못 풀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실력 자체는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시 준비한다고 수원수투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최저는 맞춰야 돼. 근데 최저 맞추는데 확통의 영향보다는 수원수투의 영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22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까먹은 수원수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많이 까먹으셨죠. 많이 까먹으셨어요. 뭐 미적분 공부하면서 이제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일단은 여름방학 동안 기말고사 끝난 이후부터는 수원수투에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그러면서 정시 때 말한 것처럼 그냥 기출 분석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1학기 때 개념 또는 내신 대비하면서 했던 거를 유지하고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통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세요. 절대. 지금 문제 보면 이 정도 문제로 나올 거니까. 그리고 확통은 참 좋은 게 문제가 완전 어려워지면 같이 내려갑니다. 등급컷이. 확통을 엄청 잘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미적은 잘하는 애들이 많고 재수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미적은 어렵게 나와도 큰 변동이 없어요.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확통은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만큼 내려가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최저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원수투 하면서 제 추천드리는 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기출 분석을 하든 모의고사를 풀든 일주일에 하루 정도 확통의 시간을 쓰시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은 이제 수원수투에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무튼 그렇게까지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